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알아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미중 갈등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시진핑 주석과 블링컨 미국 장관이 만나면서 이 미중 갈등이 해소될 거란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리오프닝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 대표 수혜주로 게임주가 거론됐는데요. 하지만 장 초반에 게임주들 올랐던 거에 비해선 상승 탄력이 좀 줄면서 마감했습니다. 사진으로 보이는 데브시스터즈만이 쿠키런의 중국 진출 기대감 올라오면서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룽토코리아도 20% 넘게 상승했지만 다른 게임주들은 윗꼬리를 달면서 1에서 2%대로 상승이 조금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미중 관계가 개선되는 건 맞지만 한국과 중국 갈등 개선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찍히고 있는 듯합니다. 게임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게임 업종 전반적으로 그리고 개별 모멘텀은 무엇이 있을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에서 좋은 얘기 안 나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2차 전지 달릴 때나 무슨 AI 관련주, 반도체 막 이렇게 달릴 때 게임주 가지고 계신 분들 이게 속상해하시고 마음 상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셨는데, 자, 또 하반기 신작 발표에 따라서 좀 엇갈리고 있다 반응들이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어서 오늘은 좀 게임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좀 파헤쳐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전망과 투자 전략을 알려주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희훈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하반기에 기대작들이 좀 연달아 출시가 된다. 그래서 게임주가 좀 활짝 웃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한데 한편으로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하지만 좀 아픈데 괜히 좀 소금 뿌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만 NC스포츠가 52주 신저가기로 이 경신을 했어요. 이게 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주가 진단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한번 진단해 주시죠. 일단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희비가 엇갈린다라는 말들이 연초 이후에 게임주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게임주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 저희 국내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트렌드가 크게 변했거든요. 맞아요. 2000년대 초에 저희가 PC 보급이 엄청 늘어나면서 PC 온라인 게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스타크래프트라든가 리니지라든지 메이플, 넥슨이 그때 한창 컸었던 그렇죠. 1세대 게임들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때 완전 왔었고 2010년대 접어들면서 또 어떻게 크게 변하냐면 모바일로 갔죠. 그렇죠. 예. 트렌드가 모바일로 완전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게 처음에 2010년대 모바일이 등장하자마자 다 옷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중소형 게임사들이 먼저 시도를 해봐요. 예를 들면 애니팡 같은 거,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기억납니다. 네, 그런 캐주얼 게임들이 처음에 이제 하다가 이제 중대형 게임사들이 저기 돈이 되는 시장이구나.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게임들을 밀어넣기 시작하고. 아직도 있는데 애니팡이나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결하고 카톡으로 보내면서 왜냐면 그게 국내 그 유저들한테는 너무 새로웠거든요. 맞아, 기억납니다. 게임으로 하는 게 그게 너무 새롭고. 휴대전화로. 그렇죠. 게임 자체로 단순하고 재미있고. 저는 처음으로 드래곤 플라이트에다 돈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저 게임에다 돈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때부터 게임사들이 유저들이 저기 돈을 쓰는구나. 맞아,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 게임사들이 이제 점점 어떻게 되냐면 게임이 하드코어, 그러니까 게임성을 계속해서 넣으면서 하드코어하게 변해버려요. 그렇군요. 2010년대 중반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이제 MMORPG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에는 이미 PC에서는 MMORPG 장르가 성행을 했었고 그거를 이제 모바일까지 옮기는데 한 5년 정도 걸린 거예요. 2017년에 나온 게 리니지 M 대표적으로. 리니지 M. 그때부터는 이제 국내 게임 산업 트렌드는 다 뭐였냐? 모바일과 MMORPG였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23년인 지금까지도 이 트렌드가 모바일과 MMORPG에서 변하지가 않아요. 아직 그대로군요. 아직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유저들이, 그러니까 여전히 큰 시장이거든요. 지금 국내 게임,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보면 10위 안에 대부분의 한 8개, 7개, 8개가 아직까지도 MMORPG 정도로 이제 국내 MMORPG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규로 유입된 유저들이 없어요. 계속 하시던 분들만 계속 한다.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고 MMORPG 장르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진 거죠. 그 흔히 얘기하는 고인물에 대한 피로도가. 소위 말하는 이제 린저씨들은 계신데 소위 말하는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 이제 유저들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젊은 층들이 유입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장 자체가 쪼그라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MMORPG를 그럼에도 게임사들이 내는 이유는
이게 돈이 제일 잘 되거든요. 냈을 때 매출이 제일 높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게 피크를 찍은 게 언제냐면 2020년이었어요. 2020년 때 누가 친구 100만 원 한 게 NC소프트였죠. 그렇죠. 왜냐면 NC소프트가 모바일 MMORPG에서 가장 큰 강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코로나 이후로 그 엄청난 상승장에서 NC까지 올라타면서 막 그냥 200 얼마였죠 그때? 그때 100만 원 넘겨가지고 이제 예. 120만 원인가요? 네. 뭐 그렇게까지 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예. 이제 그때가 이제 피크였는데 문제 뭐냐면 그 이후로 점점 이게 유입이 없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사들도 그 위기를 잘 알죠. 알다 보니까 다양한 시도를 해요. 그 시도 중 일환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P2E 게임. 그게 일환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콘솔 시장. 콘솔 시장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다른 걸로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좀 장르 트렌드를 바꿔볼까? 네. 이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양한 이제 뭐 약간 귀여운 복잡한 캐릭터를 넣어가지고 그런 이제 장르들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시도해 보는데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와중에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돌파구를 찾는 기업들이 어디인 것인가에 따라서 희비가 많이 엇갈리고 있죠. 그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된 이 게임 시장, 그러니까 이렇게 커지고 있는 이 게임 시장이 2010년에는 대변혁을 한번 잃었고 2020년쯤 한번 큰 변혁이 왔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10년에 한 번 정도는 뭔가 좀 새로운 뭔가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수익률이 잘 나오다 보고 보니까 MMORPG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수익률이 잘 나오고 변화를 깨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지 아직 하지 못한 그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은 쉬워요. 야 그거 말고 다른 거 만들어봐. 재밌게 만들어봐 이랬는데 재밌게 만들어다 돈이 안 되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럼 이게 풀썩 주저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풀썩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되는 거고 예를 들면 AR, VR 시장도 그 중에 일환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 중에 일환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고. VR 게임 요즘 또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만큼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소위 말하는 노다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노다지를 발굴하자. 지금 이 직면에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이 게임 관련주가 야구단 인수한다고 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뭔 게임에서 야구단까지 인수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아? 뭐 그런 얘기도 심지어 나왔었는데 사실 뚜껑 열고 보니까 뭐 어마어마한 매출을 기록했다는 걸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죠. 그때 당시에. 자, 그렇다면 게임주 반등을 위해서 지금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위기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좀 기회의 반등의 요소가 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위기라는 표현이 더 맞긴 한데 위기가 맞다. 근데 위기에 반영된 게 결국은 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진 게 주가만 떨어진 게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PER을 많이 안 주는 거예요. 너희가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는 일단 고PER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도 많이 하락한 건 맞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여기서는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작이 흥행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매출 활로를 찾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특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게임주별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전체적인 게임 시장이라 보기보다도 각 개별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를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모바일 게임 시장 자체가 좋으면 여기에 다들 편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라가는데 편승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 시장, 그러니까 게임 시장 전체 내에서 모바일 게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상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건 맞는데 이제 이 안에서 예를 들면 콘솔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작의 흥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활로를 찾는 게임주들이 결국에는 옥석을 가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찾아야 돼? 그냥 2차전지 갈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떠나는군요. 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점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중국 쪽도 안 볼 수가 없는 게 맞습니다. 사실 중국 쪽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게임 시장 역시도 워낙 인구가 많고 많이들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다 보니까. 근데 지금 중국 쪽이 많이 막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국 게임들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뭐 문화 콘텐츠 쪽이 거의 다 규제를 좀 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점 때문에도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중국 쪽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여기 도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중국 이제 판호 발급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연달아 됐었어요. 이렇게 연이어 낸 건데 기사에는 다 뭐라 나오냐면 2017년 한한령 이후 처음이다. 근데 그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게 2017년 이후에 한학년 때문에 이게 쭉 이어진 게 아니라 여기 2021년도 오면 이게 중국 내에서 판호 발급 전체를 분기별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여기 아예 비어 있죠. 이게 우리나라 판호 발급만 안 된 게 아니라 중국 내 게임들도 허가를 아예 안 해줬어요. 이 당시에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를 엄청나게 심하게 한다. 전체적으로 안 한 거군요. 그러니까 게임은 아편이다 이 정도까지 표현을 썼어요. 중국 이제 중독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청소년 게임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네네네. 이제 좀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걸 규제를 했었는데 다시 말하면 지금 최근에 이 판호 발급이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중국 내 GDP 성장률이 많이 꺾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거 안 되겠다. 빅테크 기업들 우리 너무 잡았는데 좀 살려줘야겠다 하고 다 허가해주고 있어요. 아, 이제 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만 판호 발급 받은 게 아니라 중국 게임 내 해외 게임들 다 판호 발급되고 있어요. 네네.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많아지냐면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내 게임 되는 게 예전에는 중국 판호 발급 받는다는 이꼴 뭐냐면 그냥 실적 대박 네.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게임 시장이 워낙 커요. 워낙 크죠. 예. 우리나라랑 일본 게임 시장 합쳐도 중국한테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크고 뭐 일매출 뭐 1위 하면 뭐 거의 우리나라의 5배, 6배 이렇게 될 정도로 큰데 결국에는 그 안에서 매출 순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 어느 정도 게임 내 경쟁력이 이제는 필요하다. 아무거나 판호 발급된다고 이제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다. 네네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국 쪽은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이 뭐 다 허가를 안 하니까 한류를 막았다라고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게임을 약간 좀 늘렸다가 다시 좀 이렇게 열어주는 전체적으로 열어주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건 잘 몰랐었네요. 저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주식 이야기를 좀 다시 좀 해보자면 네오위즈에서 나온 게임 피해 거짓 이 데모 버전이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 돌파했다.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10년 만에 옛날 게임주의 빅3의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오위즈 주가를 보시려면 피해 거짓을 보시는 것도 맞는데 네. 네오위즈 주가가 이 정도로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체질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오위즈가 원래 뭐 하던 게임사였냐면 보드 게임사였습니다. 그래요. 피망 맞고 네네네. 뭐 아니면 기억나요, 포커 기억나요. 예, 예, 예. 이런 게임사들이에요. 근데 이게 게임 장르 자체가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게임 장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캐시카우는 되는데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게임사가 아니거든요. 맞아. 옛날에 저 그것도 했었어요. 슬러거. 네, 슬러거 야구 네, 하는 거 그쵸. 신발 사고 방망이 네. 사주고 막 유니폼 사주고 막 08덱 맞추고 막 그랬던 것도 기억나네요. 그래도 그런 건 어느 정도 그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네. 보드 게임 같은 경우에 더 그런 경우는 막고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분들은 꾸준한데 이게 유입이나 이런 게 잘 없거든요. 저 네오위즈에 게임머니 받고 행사 갔었던 적도 있어요. 현금을 안 받고 그 슬러거 할 때 게임머니 저 그 정도로 그때 게임을 좋아했었어가지고 많이 받으셨나요? 예, 많이 뭐 괜찮게 받아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나네요. 개그맨들끼리 단체로 갔던 기억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예. 네오지가 보드 게임사 보니까 이게 뭘 못 받냐?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내 같은 경우에 W 게임즈가 이제 소셜 카지노 장르 게임사인데 한 8배, 9배 이렇게 받는 게임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을 내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피해 거짓이 이제 소울라이크 RPG 장르 게임인데 이게 흥행을 한다? 그러면 네오위즈가 RPG 장르의 개발력을 갖춘 게임사구나. 그러니까 보드 게임을 만든 게임사가 아니라 개발력을 갖춘 게임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저는 게임사는 항상 야구 선수에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타석에 안타를 쳤다라는 게 네. 안타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 타석에도 안타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대가. 타자가 아닌가 그렇죠, 라는 부분 때문에 이 선수의 몸값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이 피해 거짓에 달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데모 버전 하나만으로도 아, 야, 여기도 해낼 수 있구나. 그럼 여기도 확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안타를 넘어서 2루타, 홈런까지 쳐볼 수도 있을 텐데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돼 있는 상태다. 왜 그러냐면 네. 콘솔 시장 이 특징이 뭐냐면 IP 경쟁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바일 게임 시장은 내가 무료로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내가 재미에 빠져버리면 거기에 돈을 그러니까 현금을 지불을 하죠. 네네. 지불을 하는데 이게 PC 콘솔 게임은 패키지 형태로 구매를 하죠. 맞아요. 근데 처음에 아예 사버리죠. 아예 네, 사버려야 네, 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진입장벽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 게임을 처음 보는 게임이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해봐야죠. 이 게임을 사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평이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재미있대. 그렇죠, 막 유튜브를 하지. 그러면 살 거고 두 번째는 전작 시리즈를 내가 너무 재밌게 했어.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뭐 나온 게임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해리포터 호그와트 레거시 같은 경우에 맞아요. 해리포터 IP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살 거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젤다의 전설도 그렇고. 맞아요. 그런데 국내 만약 게임사가 피해 거짓이 흥행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 게임에 대해서도 만약 피해 거짓을 했던 유저들한테는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겠죠. 네네. 그런 부분에서 밸류에이션 더 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게임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저도 그래서 위닝 11을 계속 아직도 사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좀 많이 떠나긴 했는데 저는 계속 사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말씀을 이 게임에 대한 약간 좀 충성심도 있다라고 로열티가 있는 거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입니다. 크래프톤. 이 주식을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상장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배틀그라운드라는 최고의 게임을 또 보유하고 있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이 주식에 대한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좀 분위기인 것 같은데 상승세를 타고 좀 갈 것으로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크래프톤이 지난해 주가가 엄청나게 빠졌죠. 맞아요. 빠진 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실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 모바일 게임 매출이 계속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감이 많이 작용이 됐고 네네. 두 번째가 2023년도에 신작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은데 신작이 없으니까 맞아, 너무 오래 신작이 없어요. 지금. 예. 오래 신작이 없다고 네네. 그게 문제였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인도 BGMI가 서비스가 중단이 됐었어요. 작년 7월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재가 겹쳤는데 1분기 때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었던 요인이 실적이 회복이 됐고 두 번째가 BGMI가 재개가 됐습니다. 네네. 근데 세 번째, 이 신작이 없다라는 우려는 여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이 크래프톤은 실적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유가 인도 BGMI가 재개되는 그러니까 뉴스도 나왔고 실적이 2분기 때 1분기만큼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데는 이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2분기, 3분기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실적에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하반기 갈 때까지. 네네. 그러다 보니까 크래프톤은 좀 실적 위주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게임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NC소프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NC소프트 어때요? 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좀 앞에 좀 잘 안 보이거든요. 30만 원 밑으로 좀 내려가고 20만 원 뭐 이렇게 좀 때로 잠깐 내려왔다가 올라오긴 했는데 20만 원대로 또 다시 가진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NC소프트가 빠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면 지금 올해 신작인 TL의 CBT가 맞아요. 있고 나서 유저들의 실망했죠. 평가가 예. 너무 안 좋다 보니 빠졌는데 네네. 저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TL의 CBT는 트리거 역할인 거고 네. 좀 더 주가에 또 동시적으로 물론 TL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동시에 반영된 게 뭐냐면 모바일 리니지 매출의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3, 4월에 굉장히 모바일 MMORPG 신작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NC소프트의 강점이 리니지 삼형제의 매출 순위가 좀 빠졌었거든요. 결국 이 순위권에 들어있는 거 다 NC소프트 다 이쪽이잖아요. 근데 NC소프트. 얘가 여기에 네. 있었고 네네네. 얘가 한 이쯤에 이제 놀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적 베이스가 탄탄했는데 신작들이 나이트 크로우가 5월 달에 지금은 물론 지금 기구 기준이 1등입니다. 이게 5월 말 기준으로 가지고 온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리니지 매출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신작이 있는데 지금 현재 매출이 안 좋으면 우려감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작용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NC에서도 신작이 나와야 된다라고 좀 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새로운 걸 제시를 해주든가. 모바일 리니지 매출이 잘 나오던가 예, 이제 예.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게임은 직접 하는 것만 재밌는 게 아니라 게임 얘기도 재밌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게임 얘기해 주신 우리 또 좋은 분석해 주신 다음 시간에 게임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알겠습니다. 예, 게임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게임 얘기가 되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지나갔네요. 자, 오늘 시간 또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당첨자 밑에 나가고 있죠? 이분께 졸탄의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